반갑습니다. 비샤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직업은 소서리스입니다. 냉정하고 현명한 위저드나 힘을 위해 위험한 대가도 주저하지 않는 워록과는 달리 소서리스는 감정적이며 자유분방한 성향이 강합니다. 여성을 소서리스로, 남성을 소서로로 지칭하며 소서로의 어원은 라티너 소르스에서 파생된 중세 프랑스어와 라틴어의 소르티아 리우스이며 운명을 점치는 자 혹은 운명을 다루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는 발음하기 쉬운 소서리스로 통일하겠습니다. 소서리스의 힘은 위저드처럼 학습하거나 워록처럼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며 재능이나 혈통이 소서리스의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서리스에게 마법은 배울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계약도 필요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성장하면서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듯 소서리스에게 마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소서리스에게는 마법 지팡이도 영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법을 제어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타고났다고 해서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닌 것이 소서리스는 자신이 가진 힘의 근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강력한 힘을 주체하지 못해 마력이 폭주하여 파멸로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위저드처럼 마법학의 깊이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들이 가진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마력은 위저드보다 더 전투에 유리하고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서리스가 다른 법사 계열들과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마법의 발현 방식에 있습니다. 위저드의 영창이나 주술사의 주술이식 같은 마법을 발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없습니다. 단지 소서리스는 감정과 의지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위저드가 마법을 이해하는 존재라면 소서리스는 증명하는 존재이자 마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식보다는 감각, 훈련보다는 각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법사들은 후천적으로 마법을 익히지만 소서리스는 선천적인 마법사인 것이죠. 소서리스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4세기 초중반입니다. 처음 기록될 당시 그들은 경외의 대상이라기보다 운명을 점치고 금기된 힘을 부리는 두려움의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종종 마녀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14세기는 기독교 세계관이 확립되는 시기로 판타지 연구학에서도 중요한 시기로 인식됩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서리스의 권능은 허가되지 않은 부정한 힘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후 16세기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나 에드먼드 스펜서의 작품 속에 등장하며 소서리스는 점술가를 넘어 압도적인 마력을 쓰는 마법사로서의 문학적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화 속의 소서리스라는 직업명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소서리스의 원형이 된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메데이아와 키르케입니다. 그녀들은 마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신의 혈통을 타고났으며 약초와 약물을 다루고 강력한 공격마법과 변이마법으로 전장을 휘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서리스의 모든 특징을 갖췄다 하겠습니다. 중세로 넘어와서 가장 유명한 소서리스는 아서왕 전설에 등장하는 모르간 르페인입니다. 전승에 따라 혈통이 달라지긴 하나 요정 혈통이라거나 여신 모리안의 후예라는 전승을 지지한다면 멀린과 필적하는 강력한 소서리스입니다. 모르간 르페인은 아서왕의 이복누이로 초기 작품들에서는 아서왕을 돕는 수호자로 등장하다가 후대 작품으로 갈수록 대적하는 존재로 재해석되는 비운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12세기 아서왕 전설이 체계를 잡아가던 시기에 멀리는 악마 인큐버스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악마 혈통이기 때문에 멀리는 소서로로 불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거의 모든 작품 속의 멀리는 위저드의 아이콘입니다. 후대로 갈수록 멀린의 혈통에 대한 설정이 사라지거나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초기 설정을 지지하는 저로서는 소설어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그 힘을 본능에 맡기지 않고 위저드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특이한 사례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다시 소서리스로 돌아와서 작품 속에서 소서리스는 4원소 혹은 5원소를 주로 사용하며 심지어 몇몇 작품에서는 소서리스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소술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소서리스는 혈통에 따라 원소뿐만 아니라 흑마법, 저주, 치유마법까지 원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마법을 사용합니다. 소서리스가 원소만 다룬다던가 원소술사로 번역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서왕의 모르간도 요정의 혈통을 이어받아 치유도 하고 변신도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아까 언급했던 메데이아나 키르케 또한 저주마법도 쓰고 변이마법도 쓰죠. 다시 말해 소서리스는 혈통에 따라 사용 가능한 마법이 달라진다는 설정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소서리스의 마법은 단순히 불이나 얼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정령의 피를 이었다면 원소 마법을, 악마의 혈통이라면 저주와 흑마법을, 신성한 혈통이라면 기적에 가까운 마법을 타고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판타지가 만든 설정이 아니라 고대와 중세 문헌 전반에 깔린 혈통과 힘이라는 사상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위저드가 마법이라는 바다를 탐구하는 자라면 소서리스는 그 바다에서 태어난 인어와 같습니다. 마법과 함께 태어나 그 힘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 지식보다 운명에, 계산보다 본능에 가까운 마법사인 것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마법 그 자체로 태어난 존재라면 어떨까요? 영창도 공식도 모두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공간은 뒤틀리고 오만은 절망으로 변할 뿐입니다. 마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마법 그 자체가 되어버린 이들. 지금까지 소서리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대양을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폭풍우보다 무서운 금기였으며 결코 접근하거나 만나서는 안 되는 괴물 크라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